모두의 특강 지채씨, 이번 시간에는 효정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질문을 바탕으로 Q&A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다만 저희가 챗GPT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질문은 다음에 진행될 모두의 특강 챗GPT 플러스 편에서 부탁드릴게요. 질문이 몇 가지 들어와서 이제 바로 Q&A를 시작을 해볼게요. 김문현님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리액트와 더불어 타임스크립트를 공부 중입니다. 현업에서 자바스크립트와 타임스크립트 중 더 많이 쓰이는 것은 무엇인가요? 네. 네. 타입스크립트랑 리액트랑 자바스크립트랑 제가 참고로 그 안경 쓰셨죠? 질문을 더 잘 보기 위해서 안경을 쓰고 왔어요. 좀 맹해 보여도 양해 부탁드려요. 일단 타입스크립트를 더 많이 써요. 왜냐면 자바스크립트보다 타입스크립트가 좀 더 타입 지원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그 타입이 있으면은 진짜 편하거든요. 이렇게 아무래도 현업에서는 좀 더 다른 사람과 많이 교류를 하면서 개발을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뭐 어떤 타입으로 이루어져 있는지가 궁금해질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이제 타입스크립트가 있으면 아주 마음이 편해지죠. 그래서 타입스크립트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결국엔 툴도 협업하기 좋은 쪽으로 많이 쓰게 되나 보네요. 그쵸. 협업을 하게 되면 결국 시간이 빨라지니까 개발 시간이 빨라지면 또 이제 이렇게 돈이 또 이렇게 잘 모이지 않을까요? 그쵸. 다음 질문을 보면 이루미 님이 남겨주셨는데요. 내향적이고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거 어려워하는 사람한테 개발자라는 직업은 괜찮을까요? 저는 이거 기획자로서도 같이 좀 궁금하긴 했어요. 저도 되게 내향적인데 기획자가 어쨌거나 중간에서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고 해서 처음엔 너무 힘들지 않을까? 근데 어쩌다 보니까 잘하고 있네요. 개발자로는 어떤가요? 이것도 개발자마다 좀 다를 것 같은데 개발자라고 이제 컴퓨터만 보진 않거든요. 보통 컴퓨터를 보되 코드 한 줄을 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말을 기획자분들과 디자이너분들과 마케터분들과 코드에 딸린 이해관계자분들과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개발자한테 요구되는 필수 능력 중에 하나로 요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향적이고 소극적인 사람은 개발자를 해도 괜찮다라고 하기보다는 도 할 수 있다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개발자가 슬랙이나 그런 메신저로 대화를 많이 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텍스트로 말로 하는 것보다 텍스트로 하는 걸 더 선호하시는 분들도 재밌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회의도 많아서 어차피 화상 채팅도 되게 많이 하시게 될 거고 해서 대화를 안 하는 직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화를 할 수밖에 없고 네, 그렇지만 내향적이신 분들도 개발을 잘 하신다면 재밌게 하실 수 있을 테고 그래서 결론 내야 되는데 결론을 내리자면 내향적인 분들도 재밌게 하실 수 있지만 대화를 안 하진 않는다. 대화도 커뮤니케이션도 개발자에 있어서 꼭 필수적으로 필요하다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성민님이 또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이거는 너무 공감되는 답변을 해주실 것 같아요. 개발 측면은 아예 모른다고 할 때 개발자라는 직업을 가지려고 한다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까요? 저는 1년 반에서 2년 정도 걸렸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소위 말하는 개발자 붐 시대에 걸렸던 시간이에요. 그래서 코딩을 하나도 모른다라고 하시면은 이제는 2년에서 3년으로 좀 보수적으로 잡아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개발자 니즈는 계속 있을 테지만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개발자 채용 시장이 많이 줄은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 기준으로는 2년에서 3년이라고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다시 이렇게 경제가 활성화돼서 개발자 많이 뽑는다라고 하면은
또 이렇게 1년에서 1년 반 뭐 이렇게 줄 수도 있고 그래서 개발자가 되게 이런 시장의 경제 상황에 많이 영향받는 그런 직군이다 보니까 그렇게 좀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모든 직군이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요. 시장에서 수요가 더 많아지면은 그만큼 맞아요. 빨리 많이 채용을 원하는 것도 있고, 근데 지금은 또 침체되어 있고 겨울이 온다 막 이런 얘기 맞아요. 했었으니까. 추워요. 우리 그 채팅창에 이스트시티 닉네임을 가지신 분이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우리 질의응답란에 남겨주시면은 경품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쪽 이용해 주시는 거를 권장드릴게요. 하지만 일단 남겨주셨으니까 첫 번째 질문부터 읽어보자면 리액트로 주로 작업하시나요? 만든 결과물을 주로 비주얼로 하실 것 같은데 다른 것 중 좋은 툴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저는 기획자라서 이해가 잘 안 돼요. 저도 그러니까 뭐지? 좋은 툴이라고 하면은 뭐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를 의미하시는 걸까요? 리액트를 물어봐 주셨으니까 그렇겠죠? 좀 더 부연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스트시티님. 그래서 만약에 그 좋은 툴이라는 게 그냥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를 말씀하시는 거라면은 리액트뿐만 아니라 뭐 뷰도 있고 스벨트도 있고 넥스트.js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다 지금 현업에서 쓰이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물론 리액트가 주류긴 하지만 제가 방금 언급한 것들도 현업에서 많이 쓰이고 있어서 그런 것도 좋죠. 다음으로 지훈님이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GPT가 나라별 검색 기반으로 답변이 다르다고 하던데 코딩할 때도 답변이 다른 경우가 있나요? 이거는 질문을 다른 언어로 했을 때 답변이 다를 경우라는 말씀이실까요? 근데 이거 나라별 검색 기반뿐만 아니라 같은 질문을 해도 답변이 달라져요, GPT가. 매번 달라지는 거예요? 매번 달라지는 건 아닐 수도 있는데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언어 기반 그건 이제 똑같은 언어로 했을 때도 질문이 달라지니까 다른 언어로 했을 때도 똑같이 질문이 달라질 것 같고 약간 답변의 퀄리티도 언어마다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아무래도 GPT가 영어로 우선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영어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을 때 좀 더 디테일한 게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한국말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았을 때보다. 그래서 질문이 뭐였죠? 그 다른 걸 아냐였나요? 답변에 이전 질문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이 다른 경우가 있는지. 네, 있습니다. 명쾌. 그러면은 추가로 그러면 효성님은 영어 잘하시나요? 저요? 저 영어 못해요. 어떻게 영어로 질문을 막 하실 수 있으실까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제가 영어로 이게 GPT가 똑똑해가지고 완벽한 문장을 구사해주지 않아도 돼요. 네,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그냥 저도 문법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냥 뭔가 코드를 고쳐달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면 코드 그냥 복붙해버리고 fix. 너무 명령조 아닌가요? 너 고쳐. 아니면 이제 fix this code please 정도? 이렇게 하면은 고쳐줘요. 그리고 아니면은 이제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설날이 언제인지 모르겠다 하면은 when is the 설날 뭐 추석 뭐 아니면 how about this code 약간 이러면서 되게 단촐하게 물어봐도 잘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단순하게 물어봐도 네. 어떻게 보면 약간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맞아요. 그렇게 써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제가 이제 되게 쉬운 예시를 들었기 때문에 이런 쉬운 질문들로 구성이 됐지만 좀 더 어려운 질문이 되게 되면 저도 이제 이거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나 아니면 질문은 뭐가 있지라고 하면서 검색을 해서 검색이 되긴 하는데 그렇게 해서 좀 더 질문을 고도화시키기도 해요. 근데 이렇게 간편하게 질문을 해도
된다는 거. 어쨌거나 조금 더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는 영어 공부라든지 뭔가 단어 선택의 중요성이 있는데 지금 구사할 수 있는 정도로만 해도 네, 맞아요. GPT가 아주 찰떡같이 설명을 해준다. 네, 그리고 GPT도 그 계속 이전에 했던 질문을 GPT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가 처음부터 완벽한 질문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돼요. 결국에는 그렇게 fix this라고 해서 fix this code 해가지고 얘가 고쳐주잖아요. 근데 뭔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내가 뭐 이 라인에 이거 별로인데 다른 방법은 없어?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은 그 이전 맥락을 기억해서 그 답변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뭐 영어로 이렇게 굳이 이렇게 한다면 이제 라인 5 라인 5 is there another way 이러면서 이렇게 다른 방법 없어? 뭐 이러면서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잘 해줍니다. 뭔가 개발 공부도 하고 영어 공부도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인데요? 아, 네, 저 지금 좀 창피해요. 너무 재밌다. 이렇게 익명 리얼 체험 해보신 의견을 부탁드린다고 익명의 어떤 분이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제일 위기의식이 높다는데 직접 사용하시고 리얼 체험해보신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아, 네. 이것도 아까 앞선 것처럼 이제 같이 하나의 동료로서 일을 하고 있고요. 뭐 이렇게 챗GPT에 대한 짜잘짜잘한 활용법 진짜 꿀팁 많이 알고 있는데 이거를 이 좋은 걸 어떻게 알려드려야 될지. 유튜브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주시죠. 그럴까? 콘텐츠로. 그렇다면 여러분들 임효성 채널에 오셔가지고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진짜 꿀팁 너무 많거든요. 좋다. 너무 좋다. 기획자용 꿀팁도 만들어 주세요. 아, 기획자요? 알겠습니다. 제가 완벽히 공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기획자가 개발자랑 일할 때 GPT를 활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 뭐 그것도 되게 그냥 진짜 막 생각하셔서 막 질문하셔도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개발자한테 뭐 프론트엔드 개발자한테 이런 기능 만들라고 시키고 싶은데 안 된대. 혹시 그 이유 유추해 줄 수 있을까? 이러면은 제가 이제 뭐 유추 10가지 해줘라고 하면 그 뻔하거든요. 그 개발 이렇게 못하게 되는 이유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범용적으로 얘기를 해주면 혹시 여기에 내 사례가 있진 않을까라고 하면서 한번 그거 하나 푹 집어가지고 여쭤보시면은 어떻게 하셨지? 라고 하면서 말해줄 수도 있어요. 약간 가이드북이자 공략집 같은 느낌으로 쓸 수 있겠네요. 네. 너무 좋은데요? 오태민 님이 또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정말 일을 하기 싫을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시나요? 지연 님도 효성 님도 두 분 다 올리시는 영상들을 보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좀 먼저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런 짤 있잖아요. 정말 일하기 싫을 때 약간 정신승리로 나는 이웃나라 공주인데 잠시 이런 산업의 체험을 하러 온 거다. 나는 곧 이런 생활이 끝날 거야. 진짜? 저 지금 약간 퇴사한 상태여서 좀 약간 냉소적으로 말하는 편이긴 해요. 좋은데? 어때요? 그 효성님은 1년차로서 어떤 답변을 해주실지 기대되는데요. 근데 제가 이거 최근에 굉장히 좋은 해결책을 하나 발견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마음가짐이라기보다는 구체적인 행동 양식인데요. 일단 마음가짐은 어쩔 수 없어요. 너무 일을 하기 싫기 때문에 대신에 내가 최대한 일을 하고 싶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억지로 이렇게 나는 하고 싶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전 항상 환경 구축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게 제 의지가 너무 약하다 보니까 내 환경이 나를 하게 만들게끔 구축을 항상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그 일 별로 하기 싫었을 때 했던 방법이 이게 개발자 일이라는 게 일이 적을 때도 있고 많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적을 때 보통 우리가 8시간을 일하잖아요. 그러면 그 8시간을 억지로 꽉꽉 채우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딱 4시간만 내가 할 게 없던 너무 하기 싫던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4시간 딱 해본다 라고 하면서 4시간을 진짜 해요. 그리고 4시간 딱 끝나면 안 봐요. 그냥 나 4시간 최대한 열심히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오히려 8시간 동안 흐지부지하게 집중했던 것보다 4시간을 집중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훨씬 더
그 버그도 잘 찾고 문제도 해결을 많이 했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또 어차피 이거 내가 봤을 때 이거 8시간짜리인데 4시간 안에 딱 끝냈어. 그러면 안 해요, 그냥 이제 그 뒤로. 쿨하게 뒤도 그래도 안 돌아보고.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요. 일단 저는 안 해요. 그렇게 하고 이제 나머지 4시간을 공부를 하던지 제가 어차피 내가 공부하는 게 회사에 도움이 될 테니까 내가 평소에 알고 싶었던 내용 골라가지고 공부를 하면은 공부도 되고 일도 하고 약간 그러면서 시간을 좀 알차게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일을 하기 싫다는 마인드도 언젠가 없어져 있더라고요. 그냥 오늘 하루 알찼다 하고 자게 돼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좀 효과가 좋았었어요. 일단 업무 시간 8시간이지만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범위를 정해놓고 그것만 일단 해보자 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더 내 개발을 위한 행동을 하는 거. 오히려 뭐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면서 책상에 앉아 있으면 핸드폰만 하게 되고 좀 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지는데 나 이거 4시간만 할 거야. 4시간은 부족한 시간이거든요, 일하기에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조급해져가지고 이렇게 보게 돼요. 나 4시간밖에 안 남았어 이러면서 막판 스퍼트로 막 하듯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1년차답지 않은 이런 노련미. 조혜봄 님이 또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비전공으로 개발자가 되셨다고 했는데 전공으로 개발자가 된 사람들과 비교가 된다거나 비교 또는 비난을 받는다거나 혹은 부족하게 느껴진다거나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너무 질문이 슬픈데요? 비난 누가 비난해요? 비난하면 안 돼요. 비난 받은 적 없고요. 근데 오히려 제 스스로 비교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는 비전공자다 보니까 전공자에 비해서 모르는 게 느껴졌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CS 컴퓨터 사이언스 지식을 뭐 이렇게 할 때 전공자들은 그거 이러는데 저는 전혀 모르는 내용이거든요. 그거 뭐 그러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내가 대화를 할 때 개발자인데 대화를 잘 못하는 거 아닐까? 내 실력이 여기서 드러나는 건 아닐까 하면서 스스로 좀 비교를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에 대해서 좀 있었지. 비난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전 질문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래서 그럴 때 좀 느꼈는데 결국에는 그래서 개발자 되고 나서 공부했어요. 이게 근데 제가 이렇게 비교를 외부에서 받거나 비난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스스로 좀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느껴져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했던 거지 비난받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냥 이런 것도 되게 개발자마다 또 다를 것 같아요.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요구되는 기본적인 컴퓨터 사이언스 지식이 있고 뭐 머신러닝 개발자가 요구되는 기본적인 컴퓨터 사이언스 지식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필요로 하는 선에서는 추가로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효정님도 그렇고 약간 성장 지향형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가 내 한계에 부딪혔을 때 못하겠어 이러는 게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뭔가 돌파구를 찾아내 가는 거?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뭔가 못하는 거를 발견했을 때 난 저거 못해라고 피한다기보다는 어떻게 이거를 부셔버릴까? 이런 게 있어서 쭉쭉 성장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희 마지막 질문일 것 같아요. 갈아만든 밴님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효성님 원래 장래희망은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지금 가는 개발자 길 이후에 꿈꾸는 진로는 무엇인가요? 뭔가 좀 심오한 질문인데요? 이런 질문 처음 받아봐요. 인생의 그런 노선을 질문해 주셨어요. 제가 원래 장래희망이요? 저 원래 장래희망? 저 초등학교 때 화가인가 기자인가 되고 싶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사실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하려고 했던 때라 원래 장래희망은 대학교 때 기준으로 치면 PD였어요. 아무래도 제가 영상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단편 영화도 찍고 제가 직접 기획한 영상으로 영상 찍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와. 그래서 PD를 꿈꿨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그런 앞서 말씀드린 이유로 이제 개발자가 되면서
그 개발자의 길을 걷고 있고요. 그래서 개발자 길 이후에 꿈꾸는 진로는 일단 개발을 잘하는 개발자가 일단 되고 싶고요. 아직 저도 주니어이기 때문에 개발을 잘한다고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개발적으로 좀 더 완성도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 그 후에는 좀 더 제가 갖고 있는 개발 실력을 가지고 뭔가를 잘 접목시켜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결국에는 개발이 개발 자체만으로 빛난다기보다는 무언가 서비스를 만들었을 때 그 서비스는 뭐 예를 들어 그 뭐 영화와 기술이 만나서 OTT가 만들어진 거고, 뭐 그렇게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개발 자체만으로 빛난 게 아니라 어떤 서비스를 접목했을 때 이렇게 막 빛나고 그랬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처럼 뭔가 개발이랑 같이 합쳤을 때 빛나는 무언가를 만들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혹시 기획자가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알겠습니다. 아, 근데 저 처음 그 꿈이 PD셨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 다 이루신 것 같은 게 아! 유튜브 채널 직접 기획하시고 영상 제작하시니까 맞아요. 네, 다 이루셨네요. 아, 그래서 동기들끼리는 그 전공 살렸다고 그 소리 듣긴 해요. 그래서 그럴 때 좀 뿌듯해요. 처음에 우리 얘기했던 것 중에 쓸데없는 경험이 없다는 말이 여기에도 맞아요. 약간 적용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열심히 잘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것도 영상 편집을 이미 할 수 있었던 상태였고, 카메라가 익숙했고, 그거를 공유하는 유튜브라는 걸 많이 접해왔기 때문에 좀 더 쉽게 도전을 했던 것 같아요.